자, 전편에 반사광식 노출계를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내장된 노출계는 18% 반사율을 갖는 그레이 카드에 맞춰져 있다. 즉 회색 톤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칼라카까지 읽을 수 있는 노출계가 최초로 내장됐던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니콘의 F5라는 카메라 있었죠. 필름 카메라. 이때에 칼라카까지 읽을 수 있는 노출계를 내장을 시켰었어요. 니콘 쪽에서. 이런 노출계도 있었다고 참고하시는데, 하지만 대다수의 노출계들은 전부 다 18% 그레이 카드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하얀색을 찍거나 검은색을 찍을 때는 노출 편차가 생긴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69쪽 맨 밑에 보면 반사광식 스포트 노출계는 피사체의 아주 좁은 영역만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스포트 노출계라는 게 있어요. 스포트라는 게 뭐야? 어느 한 점만을 측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수광 각도가 0.5도 정도로 좁은 것도 있어서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즉 보통 1도의 노출계를 가져요. 스포트 노출계는 몇 블록 떨어져 있는 건물의 측면이나 6m 정도 떨어진 사람의 얼굴 또는 50cm 떨어진 동전의 노출값을 측정할 수 있다. 스포트 노출계를 사용하면 아주 정확한 노출을 계산할 수 있지만 측정값을 얻고 싶은 부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자, 스포트 노출계는 어느 때 유용하냐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사광식은 보통 30도의 화각을 재는 거예요. 30도. 우리 표준 렌즈가 보통 몇 도죠? 45도에서 7도 정도가 되는데 그 30도, 그보다 조금 적은 30도의 노출값을 잰다. 스포트 노출계는 1도, 보통 1도를 재요. 1도라는 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자, 이건 어느 때 유용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설경에 스키장에 사람이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반사식 노출계 30도로 하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하얀색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카메라는 이거 굉장히 밝다. 조리개를 조여라 또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라 그래갖고 노출 부족 현상이 나오는데, 그때 내가 단독 노출계인 스포트 노출계를 갖고 있거나, 요즘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들이 많이 내장돼 있죠. 스포트 노출 모드로 해갖고 사람 얼굴만을 딱 측정을 한다면 정확한 노출값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제 내장 노출계도 이제 요즘은 스포트 노출계 뭐 중앙중점 측광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쭉 돼 있는데, 단독 노출계로서 스포트 노출계는 미놀타,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미놀타 갖고 이 미놀타 노출계 부분은 제가 볼 때 겐코인가 그쪽에서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사히 펜탁스에서 나온 스포트 노출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한 노출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 보죠. 입사광식 노출계는 피사체에 닿는 광선의 양을 측정한다. 입사광식 노출계는 피사체를 향해서가 아니라 피사체의 위치에서 카메라를 향해서 겨누어야 피사체가 받는 것 같은 양의 광선을 측정할 수 있다. 입사광식 노출계는 모두 휴대용이다. 즉 내장된 노출계는 없습니다. 180도 정도의 넓은 수광 각도를 갖고 있다. 이런 종류의 노출계는 피사체의 밝고 어두운 부분에 의해서 잘못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제가 아까 반사식 노출계는 너무 하얗거나 너무 검으면 노출 편차를 가진다 그랬죠. 입사광식 노출계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를 찍을 때 아까 반사식 노출계는 그쪽에서 카메라를 저를 향하고 찍고 저에서 반사되는 거를 값을 읽는다 그랬죠. 입사광식 노출계는 여러분들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진 광고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보시면 어때요? 사진가는 저쪽에서 찍고 있고 피사체가 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수가 한 명이 있죠. 조수가 한 명이 내 얼굴 앞에서 어떤 기계를 하나 갖다 대고 눌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게 되면 노출계를 저 피사체 있는 쪽에다 갖다 대고 측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사되는 빛을 읽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오는 빛을 노출계가 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하얀색이나 검은색의 노출 편차는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편차 없이 찍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의 불편한 점은 뭐예요? 저 멀리 있는 건물을 찍을 때, 만약에 뭐 한강이다. 한강에서 저쪽 워커힐을 찍는다. 한강 저쪽 반대쪽에서. 그랬을 때 워커힐까지 갔다가 찍고 다시 와서 찍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죠. 이런 불편한 점들은 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밑에 또 보죠. 일부 노출계는 반사광식과 입사광식 측정값을 모두 읽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반사광식 노출계에다가 위에 수광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입사광식 노출계에 수광부가 제가 죄송합니다. 입사광식 노출 단독 노출계는 수광부가 있어요. 그걸 빼고 반사광식 수광부를
꽂게 되면 반대로 반사광식 노출계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쉬 노출계. 여기서도 자꾸 프레쉬 그러는데 뭐 교재가 나오니까 그냥 하죠. 대부분의 노출계는 햇빛이나 텅스텐 램프와 같은 지속광을 측정하지만 프레쉬 노출계는 전자 프레쉬에서 나오는 순간적인 성광을 측정할 수가 있다. 어떤 프레쉬 노출계는 반사광식과 입사광식 노출계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사광식, 입사광식, 스포트, 프레쉬 노출 모두 다양한 다목적 노출계도 있다. 이것들이 이제 보통 미널타나 세코닉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단독 노출계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제품을 찍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자연광에서 찍지는 않거든요. 인공 조명에서 찍는데 그 노출값을 어떻게 읽느냐? 싱크로 코드에다 코드를 꽂고 누르면은 이게 터지거든요. 그 터져서 들어오는 인공까지 잴 수 있는 프레쉬 노출계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입사광식 노출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색온도계. 디지털 카메라에 내장된 파이터 밸런스 측정 기능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광선의 강도가 아니라 색온도계는 광선의 강도가 아니라 색온도를 측정해서 특정한 컬러 밸런스를 요구할 때 필요한 필터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는 어때요? 파이터 밸런스가 있죠? 그래서 오토에 놓고 쓰셔도 되고 주광에다 놓을 거냐, 텅스텐에 놓을 거냐, 형광등 밑에 놓을 거냐 이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색온도계가 바로 그 기능을 하는 단독 색온도를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광이 보통 우리가 5000에서 5500 켈빈도라 그래요. 색온도는 켈빈도로 표시를 해요. 색온도는 켈빈도로 표시를 하는데 이 기준은 어떠한 물체를 아주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아주 검게 아주 시커멓게 태웠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통 우리 주광은 5000에서 5500 켈빈도예요. 그 다음에 텅스텐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3200에서 3400 켈빈도 정도가 될 거예요. 정확한 건 이제 저도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은 왜 색온도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센서라든가 필름의 센서, 디지털의 그 CMOS나 CCD 이런 철상 소재의 센서라든가 필름은 이 색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색온도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데일라이트 타입이냐 텅스텐 타입이냐 필름일 때는 그래서 뭐 이제 데일라이트 필름을 갖고 텅스텐 조명 밑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노랗게 되죠. 반대로 데일라이트 텅스텐 필름을 갖고 또는 디지털 카메라를 텅스텐으로 세팅하고 태양광 밑인 주광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파랗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색온도가 맞질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왕초보 사진 보시니까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왜 켈빈도 얘기가 나오면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갖고 69쪽 보면 좌측에 그림들이 나왔죠.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막 얼굴 대고 반사식이다, 입사식이다. 요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자세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강에 걸쳐서 등가 노출하고 노출계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요 수업 다 들으시고요.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